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갑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개량화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지법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을을 보시면 매주 4주 동안 복지관을 2회씩 방문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했대요. 약간 느낌이 왔죠? 아, 라포 형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따로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 을은 지금 면접법을 시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자료조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불리하죠. 오히려 면접법이 자료조사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고치시거나 아니면은 A, B의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겠죠.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언어적 상호작용에는 글뿐만 아니라 말도 다 포함이 되죠. 따라서 A도 B도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2번도 틀린 선지고요. 3번을 보시면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한 것이 아니라 질문지법이 면접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고요. 4번을 보시면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질문지법이 면접법에 비해서 통계 처리가 용이하죠. 양적 연구에 주로 사용하니까요. 5번을 보시면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둘 다 맞죠? 일단 면접법은 당연히 조사자가 말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질문지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을 수는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계니까 사회 실제론이냐 아니면 사회 명목론이냐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죠. 자, 사회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체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아,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이니까 사회 실제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또한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들의 합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즉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건 사회 명목론의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을 보시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한다. 자,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제 어떤 혼자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불가항성이 의미하는 건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사회 실제론에 어울리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개인이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결정된다라는 건 개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의 속성을 결정짓는 개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입장이니까 그건 사회 명목론에서 주장을 할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리을번 선지를 보면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는 사회 제도와 구조에서 찾겠죠.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정답은 리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했더니 대다수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처럼
남성보다 여성.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외국인 근로자는 갑의 사례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중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을국은 A민족과 B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B민족이 전체 인구에서 70%나 차지하지만 오히려 A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는데 비민족의 경우에 국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한 차별을 받는데요. 그러면 비국 사람들도 여전히 차별을 받지만 국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소수자 맞죠? 사회적 소수자는 맞지만 그 중에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여성, 두 번째 사례는 비국 사람이면서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적으로 13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아예 틀린 설명이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 사례에서 반박이 될 수가 있겠죠.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2번 선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를 보면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틀린 선지이기도 하거니와 제시문에서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별이나 아니면은 인종 같은 게 되겠죠.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만 딱 바라볼 수 없는 선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요. 밑줄 친 기억과 같은 문화 이해 태도예요. 우리 4월 모의고사에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었다면 이번엔 문화 이해 태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9번의 제시문을 보니까 지금 햄릿에 대해서 햄릿의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마치 이제 형사 취수제와 같은 제도를 굉장히 당연시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직접 하는 것도 금지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햄릿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에 대한 해석도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여기 핵심 나오죠.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즉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문화 상대주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고르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왜 지배적인지 그 사회의 내부의 논리와 체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즉 그 사회의 어떤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입장,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을 보시면 우리 문화는 열등하고 오히려 세련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자, 디귿을 보시면 우리의 장래 문화와 비교할 때 땡땡 부족의 관습은 너무 야만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 고르는 입장에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기억밖에 맞는 선지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도표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늘 나오듯이 성별 임금과 관련해서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갑국의 T년,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혼인 상태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혼, 미혼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기혼 혹은 20대 미혼의 남자 혹은 여자의 평균 임금을 지금 이렇게 100이라고 뒀대요. 이렇게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연령의
평균 임금 크기, 이거 지금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갑국의 T년의 기혼 20대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이래요. 성별 임금 격차 지수 공식 밑에 나와 있고요. 미혼 20대 성별 임금 격차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말 핵심적인 힌트가 여기 나오죠.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같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혼이 있고 미혼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혼이 있고 미혼이 있으면은 지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0대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대 기혼 여성의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임금이 똑같대요. 평균 임금이. 근데 지금 어떤 임금도 저희는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 그냥 계산하기 편리하게 20대 기혼 여성의 임금을 100만 원으로 그리고 20대 100으로 그냥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도 100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성별 임금 격차,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기혼의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이래요. 근데 우리 남성의 평균 임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 임금을 X라고 했을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실제로 100이고 그리고 남성의 평균 임금 모르니까 곱하기 X 한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20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20대 미혼 남성은 실제 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여성의 임금을 모르니까 Y로 두고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10이 나왔다라고 하죠. 따라서 요거 약분이 되면 결론적으로 20대 미혼 여성의 임금은 9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미혼 여성 임금은 90만 원이구나.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x분의 x-100이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x는 5x-500 해가지고 값이 조금 더럽게 이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x는 2분의 250 해가지고 12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대 기혼 남성의 임금은 125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도표를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 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00을 다 지우고 저는 여기다가 125,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각각의 값에 대해서도 이제 100을 기준으로 140, 155, 150이었던 거니까 이젠 90을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0.9 하면 이제 실질적인 수치들이 다 나오겠죠. 0.9를 하면. 여기도 100을 기준으로 142, 165, 170 이렇게 나왔었던 거니까 125가 이제 실제 20대 기혼 남성의 임금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여기다 곱하기 1.25배를 해주면 이제 실질적인 값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일이 다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놔두면 되죠. 왜? 우리가 20대 기혼 여성이나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은 10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고 표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인데요.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면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금 125라고 잡았는데 얘가 지금 100달러라면 이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125에 곱하기 5분의 4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90도 곱하기 5분의 4를 해준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72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면.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72가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대 남성의 임금을 100, 20대 미혼 남성의 임금을 100, 20대 기혼 여성의 임금을 100이라고 뒀는데 지금 제시문에서는 기혼 남성이니까 125를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90은 얼마가 되겠니? 를 물은 거거든요. 똑같이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성별 임금 격차 지수 여기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지금 40대에서는 일단 요거는 요 상태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임금으로 환산해서 바꿔 주셔야 되는데 저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40대 기혼과 40대 미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65와 120, 그 다음 145와 155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하고 145는 고정된 값이죠. 왜? 어차피 2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남성 임금을 100으로 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놔두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얘네들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15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대 기혼 여성, 죄송합니다. 20대 미혼 여성의 임금을 90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다 0.9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은 155에 0.9를 곱한 값은 155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당연히 작죠. 155보다는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둘의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성별 임금 격차 지수도 더 작은 값, 10보다 더 작은 값이 10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보시면 165는 20대 기혼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65인데 실제로 우리는 20대 남성의 기혼 남성의 임금이 125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25배를 하면 실제보다 더 커지겠죠. 그럼 이 사이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기혼이 미혼보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물론 계산하셔도 돼요. 하지만 귀찮잖아요. 계산하지 않아도 격차 지수는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라고 했는데 50대 기혼 여성 한번 볼게요. 50대 기혼 여성 90이죠. 그 다음에 20대 미혼 여성도 우리 90이라고 했잖아요. 같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 남성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 기혼 남성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 여기선 지금 5라고 되어 있지만 둘 다 곱하기 1.25배 곱하기 1.25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곱하기 1.25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미혼 남성 30대와 미혼 남성 40대의 차이는 똑같이 5가 차이가 나고 여기는 곱하기 해줄 필요 없죠. 100이라고 그대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1.25배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면 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안 되고요. 5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잠깐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40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0대를 보시면은 50대를 한번 볼게요. 자, 50대를 한번 보시면 130은 그대로 보면 되죠. 100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근데 150 여기에다 한번 0.9를 한번 곱해 볼까요? 그래야 실제 임금이 나오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135가 되면서 남성 평균 임금보다 여성 평균 임금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145와 155 곱하기 0.9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서는 40대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곱하기 하니까 139.5가 나왔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에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